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고 밝은 아주 행복한 가을 아침입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트럼프 2기도 1기 때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거친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미리부터 걱정합니다. 그가 1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2기 임기 중 지금껏 공언해온 위대한 미국을 위한 정책들을 모두 달성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부터 겁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기 때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몇 가지로 분석해보면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외교 문제를 상거래식으로 거래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불이익이 크다는 식으로 겁을 주며 거래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아의식이 강해서인지 절대 손해보는 거래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당장 직면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무역 수지 흑자와 같은 숫자는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미국한테 유리한 숫자로 바꾸려 합니다. 여기에 미국 전 정부에서 아무리 굳게 다져놓은 우방간 경제 안보 정책이라 해도 미국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예컨대 미국 내에 외국 기업이 짓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보조금을 주어오고 왔는데 트럼프는 당선과 함께 폐지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이 같은 보조금 지급 폐지로 12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날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개인주의적이고 강한 자아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를 구분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fire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와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방식입니다. 그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모호한 답변을 한다면 fire를 당합니다. 그와 대화를 할 때는 의견이 달라도 상거래의 관점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진솔하고 분명한 의사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랫사람이 적어준 자료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력이 없는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와 대화하는 도중에 페이퍼를 놓고 읽다가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트럼프는 상대편 지도자가 대등한 대화 능력이 있고 자기의 전략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주면 하면 가까운 친구로 여깁니다. 역시 개성이 강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가까이 하려면 개인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빠르게 트럼프 당선인에게 엊그제 전화로 당선을 축하하고 이런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합의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다음 주 페루와 브라질을 순방하고 귀국하는 길에 트럼프의 본거지인 플로리다를 들렸다가 오는 것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을 먼저 찾는 외국 정상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지난해 4월인가요? 워싱턴에서 팝송을 부르며 바이든에게 보여준 윤 대통령의 친화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한미 간 현안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한반도 문제는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우선순위로 보면 당면한 현안이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든가 중동 문제 해결, 중국과의 전략 경쟁 등이 먼저 풀어야 할 트럼프의 문제들입니다. 한미 간 현안은 향후 주고받는 식으로 풀어가겠다는 이해를 함께하면 그것으로서 충분합니다. 사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문제랄지 혹시 모를 주한미군 감축 문제라든가 북핵 협상 및 한국의 안보 우려 관계, 대미 무역 흑자 등은 우리의 부채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랄지 중국 관련 협력 문제랄지 공급망 등 대미 경제 안보에 기여할 문제, 대미 투자 등은 우리의 자산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고민할 게 아니라 큰 거래, 즉 빅딜을 구상하여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첨단 과학 기술 시대의 경제적 번영을 실현하면 됩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과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금으로 장식된 골프채 드라이브를 선물하고 트럼프를 극진히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이 환심을 사려고 맥아더 선친이 애지중지하던 조선 백자를 전쟁 중에 분실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조선 도군을 불러 모아서 똑같은 백자 2벌을 만들어 진상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와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김정은과의 위험한 거래라든가 주한 미군 철수, 대한국 무역 제재와 같은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라든가 안보 정책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익을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를 역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유능한 서핑 선수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파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서핑 선수처럼 파도를 잘 탈 수만 있다면 트럼프 2기 위기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